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이슈. 현업에 계신 투자 전략가분들이라면 요즘 가장 예의주시하고 계실 내용이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한 캐비넛이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또 어떤 매혹적인 수학적 전략을 써서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만들어낼지 오늘 확실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진짜 미스테리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한때 그 악명 높던 인플레이션 매파가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장 최고의 비둘기파로 둔갑하게 된 걸까요? 워시가 지금 게임의 룰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판의 변화를 읽어내는 게 그야말로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워시의 비둘기파적 선의 그 철학의 변화부터 살펴보죠.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시장 환경을 제대로 보려면 이 사람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봐야 해요. 예전에는 틈만 나면 금리 올려야 한다고 외치던 그 엄격한 워시가요. 지금은 새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지금 통계가 인플레이션을 너무 부풀려서 보여주는 거 아니야? 하고 공개적으로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에요. 시장의 유동성을 확 풀고 금리를 내리기 위한 논리적인 밑그림을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 이른바 철사평균 PC의 마법입니다. 솔직히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선 여전히 마트 가기 무섭잖아요. 물가 높은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겠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그가 새롭게 꺼내든 무게가 절사평균 PC입니다. 말 그대로 100개가 넘는 물가 항목 중에서 가격이 너무 튀거나 푹 꺼진 양극단은 아예 잘라버리고 평균을 내는 방식이죠. 워시는 이런 극단적인 변동을 그냥 일시적인 노이즈, 즉 소음으로 봅니다. 이 소음을 제거해야 진짜 인플레이션 시그널이 보인다는 논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구조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댈러스 연준의 계산 공식이요, 철저하게 비대칭적입니다.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상위 항목은 무려 31%나 싹둑 잘라내면서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 하위 항목은 24%만 제외합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물가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주범들을 통계에서 훨씬 더 많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물론 과거처럼 물가가 뚝뚝 떨어지는 항목이 많았을 땐 이 공식이 꽤 그럴듯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오르는 물가만 골라서 더 많이 깎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빙고, 우리가 마트에서 헉소리 내며 체감하는 진짜 물가보다 공식 지표가 아주 훨씬 낮게 찍히는 통계적 착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션. 이 금리 인하를 위한 통계학, 그 수학적 속임수를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마법 같은 공식이 연준한테 얼마나 완벽한 핑계를 쥐어주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헤드라인 PC나 근원 PC 2.8에서 3%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꽤 높죠? 그런데 워시가 사랑하는 이 절사평균 PC를 딱 적용하는 순간 수치가 2.3%로 훅 떨어집니다. 갑자기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숫자로 변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 깎고 다듬은 지표를 가지고 6개월 연율화 기준으로 쫙 돌려보면 놀랍게도 연준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마법의 타겟 2%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전략가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워시는 바로 이 가장 낮은 지표를 콕 집어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선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부 압박 때문에 금리 내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데이터가 이러니까 내리는 거야 라는 완벽한 명분, 즉 정치적 등립의 방패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명분이 생겼으니 이제 시장의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콸콸 틀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기계적인 연준,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의 종말. 워시가 그리는 큰 그림은 단순히 수학 공식 하나 쓱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연준의 뼈대 자체를 갈아엎으려 하는데요.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의 폐지입니다. 시장에 미리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힌트를 주던 친절한 연준의 시대가 끝난다는 뜻이죠. 통화정책 투명성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오는 겁니다. 이제 의장의 입만 쳐다볼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직접 원시 데이터를 뜯어보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연준의 패턴을 분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재무부와의 협력, 그리고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입니다. 이런 연준의 구조적 변화는 결국 권력의 축이 이동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워시는 과거 연준 의장들이 꽉 쥐고 있던 그 독자적인 파워를 꽤 많이 내려놓으려고 해요. 대신 재무부와 훨씬 더 찰떡같이 공조하고 그들과의 컨센서스를 최우선으로 두는 방향으로 기관의 성격을 싹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끈끈한 공조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답은 꽤 명확합니다.
향후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확 튀어오르려고 할 때 연준이 재무부랑 손잡고 꾹꾹 눌러줄 거란 얘기죠. 한마디로 행정부 정책이 잘 굴러갈 수 있게 시장 유동성이 마르지 않도록 뒤에서 아주 든든한 물주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6번째 섹션,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인플레이션 오판의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유동성을 풀어준다니까 당장 시장에 파티가 열릴 것 같지만 이 새로운 플레이북을 맹신하는 건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우리 사실 이 영화 이미 한 번 봤잖아요. 기억하시죠? 2021년? 제롬 파월 의장도 똑같이 이 절사평균 PC 들이밀면서 물가 오르는 거 다 일시적이야 하다가 금리 올릴 골든타임 시원하게 날려먹었었죠. 그런데 지금? 오 씨가 금리 내리겠다고 그때랑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미친 듯이 뛰는 항목들을 시스템에서 그냥 삭제해버리잖아요? 그럼 정작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진짜 시그널에 우리 스스로 눈을 가려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가분들이라면 이런 인플레이션 오판 가능성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해지 방안 무조건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자산 배분하실 때 물가 연동 국채, 즉 팁스나 금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원자재 비중을 든든하게 챙겨두는 게 통계가 놓쳐버린 인플레이션 충격화를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피난처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 빠르게 핵심만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워시가 철저한 비둘기파로 돌아섰다. 둘째, 금리 인하 명분을 위해 아주 편향된 절사평균 PC를 쓴다. 셋째,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애고 기계적 연준을 세운다. 넷째, 재무부와 찰떡공조로 국채금리를 누르고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지만 마지막, 이 모든 세팅은 2021년에 끔찍했던 인플레이션 오판을 반복할 거대한 뇌관을 품고 있다.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연준이 원하는 정답, 즉 금리 인하를 얻어내려고 통계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면 말이죠. 결국 차가운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매섭게 덮칠 때 그 혹독한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될까요? 겉으로 포장된 지표 이면에 진짜 시그널을 읽어내는 분들만이 앞으로의 변동성 장세에서 굳건히 살아남으실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치열한 투자 전략에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